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통치일선님 대학 강의 제34강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제34강회로 대학 강의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대학 강의를 시청하시고 맞는 그 깨침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써야 되겠지. 경문 6절 원문. 자, 천자 이지, 천자 이지여 서인. 뭐 어려운 말 없습니다. 천자로부터 군왕, 천자 황제, 뭐 누구 할 것 없이 천자로부터 요 서인은 평민, 서민, 요새 현대용어로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천자로부터 서민의 모든 국민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요게 일시, 한일자 이시자인데 요 일시는 하나의 단어예요. 한결같이 전부 이런 뜻이에요. 일시, 한결같이 수신하는 것으로서, 그게 다 한결같이 누구나 다 수신 몸을 닦는 것으로서 근본을 본사로 삼아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7절 왜 그래야 되느냐? 몰라. 삼절 소자박. 기소. 말은 한문은 복잡한데 말은 간단한 말이에요.
이렇게 천자로부터 온 국민 백성에 이르기까지 서민에게 이르기까지 이 서자를 쓴 이유는 유식 무식 할 것 없이 이 말이야. 국민 수준이 똑같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그 전제국가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미천한 서민에 이르기까지 이 말이야. 전부 다 몸을 닦는 것, 수신하는 것으로서 근본을 본사로 삼아야 돼. 본 일거를 삼아야 돼. 왜 그러냐? 요 본란이 요 본자가 수신하는 것이 근본이에요. 수신하는 근본이 어지러워지면 수신하는 그 근본이 줄임말이란 말이에요. 어지러워지면은 그 말미가 제대로 다스려질 수 없다. 부의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는가? 스스로 반성하라 이 말이야.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수신을 하지 않으면은 세상도 천하도 나라도 내지는 집안도 다스려져서 제 자리에 설 수가 없다. 그 결과 뒤엉켜서 엉망진창이 되는 세상이 되고 만다. 가정을 다스린다 이 말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위치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각자 그 위치에 제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수신이란 말이에요. 기소후자 박이. 그렇게 하면은 근본이 되는 수신을 후하게 하지 않고, 요 근본이 되는 것을 후하게 두텁게 하지 않고 박하게 하거나, 후하게 하지 않고 박하게 하거나, 그 반대로 그 말미가 끝이 되는 것을 후하게 하고 그 근본인 수신을 박하게 한다면은 본말을 뒤바꾸어 부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근본이 수신인 것이고,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재가가 법칙이 되기 때문이야. 가정 질서가, 유계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은 그 나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대한민국 보세요. 왜 이렇게 이 개판이 되고 말았어요? 가정 교육 하나 없거든. 이게 너나 없이 100%는 아니어도 가정교육 제대로 된 가정이 지금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제가가 법칙이 되기 때문이야. 그런데 수신제가도 못하면서 어찌 국가나 천하를 넘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설사 어찌해서 그 자리를 차지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과부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 문아무개씨 그 정부에서 능력 없는 자를 의도적으로 갖다가 썼거든. 그 나라 개판을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당시 문정권에서 벼슬 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간지덕지하지. 역사를 두루할 줄 모르지. 문정권에서 벼슬했던 다는 아니어도 그 지금까지 연결된 그 핫바리들, 역사에 뭐 더 어려운 오염된 이름이 남지 무슨 대단한 이름이 남겠어요. 대대로 부귀영화 누려본들 별 볼일 없는 거요. 그 중에 과부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천리길을 가는 데에는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그 첫 발이 엉뚱한 곳으로 간다면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세상 만사든 천하를 도모하는 수신을 하지 않고 어찌 성공을 기획한단 말이냐. 예의와 상식에 어긋난 것은 그것은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수신을 한 뒤에 제가를 할 수 있고 제가가 된 뒤에 시국이든 천하평을 천하를 태평케 할 수 있는 것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입에 올릴 수 없는 추악한 성는 모습을 한 자가 하나 있는데 현직 대통령을 표현할 수 없는 호칭을 써요. 그건 미친 병이 들지 않았으면 그런 호칭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설사 이념이 다르다고 어떻게 한 나라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렇게 그 더러운 호칭을 씁니까? 머리 깎고 중행세를 하면서 말이야. 이 역사를 두려워할 줄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네? 참으로 불인이여 어질 수 없는 거요. 그것이 큰 스님 행세를 하고 그걸 초청해서 법회를 하고 가당차나 생인들은 온다고 그래서 되겠어요? 이 지금 윤 대통령께서 뭘 그렇게 떼지게 잘못해서 그렇게 미친 개 짖는 소리를 합니까? 그래? 이런 거 배워본 일이 없거든. 무식하기 짝이었거든. 참선전 좀 했다고 되지 않는 소리야. 이 우레통 터진다고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참 용서하기 어려운 자들아 이 말이야. 어떤 분입니까? 천주교 또 무슨 신부라는 자 하나. 도대체 다 이렇게 자천자이지여 서인하고 일시개의 수신일본이 되지 않은 것들이 돼서 그런 거야. 선진국은 이렇게 막 되지를 않습니다. 이념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거두절미하고 다 삭제하고 지워버리시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대학 강의는 제34강의로 마감을 하고요. 공자님의 그 유명한 오도 일이 관지에 대한 정확한 뜻을 강의하고 불교의 그 유명한 반야심경의 1700년 불교사의 착각과 오역과 왜곡된 것을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도 일이관지 얼마만큼 정확한 뜻으로 설명해 드렸을까요? 인류세 유교사서 삼경 하나 대학 생긴 이후 공자님 말씀 공자님은 우리말로 하면은 오도 일이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해석들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자인데 얼마만큼 어려운 뜻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나의 돈은 하나로 꿰어져 있느니라. 아주
이것이 아주 공자님 말씀이래요. 나의 돈은 하나로 관철도에 있느니라. 가스럽게 짝이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일관되게 하나의 원리로 꿰뚫고 있는 것을 뜻한다. 한 가지 뜻으로 끝까지 간다. 하나의 이치로 모든 것을 일관한다, 꿰뚫는다. 하나의 이치로서 모든 것을 꿰뚫는다, 일관한다. 또 다섯 번째, 나의 돈은 하나로서 꿰었도다. 하나의 원리로 모든 것에 통달했다는 뜻이다. 모든 것을 하나의 원리로 꿰뚫는다. 나의 돈은 하나로 꿰어져 있느니라. 아홉 번째, 다른 제자들이 정자에게 물으니 정자 대답 역시 가관이여. 선생님의 돈은 충과 서일 뿐이다. 이 공자님이 이런 시시한 소리, 이런 시시껄렁한 소리를 했을까요? 공자님이 지금 이런 9가지 해석으로 했다면은 성현지위에 못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풍치르려는 이 늙은 승리가 나와서 공자님 은혜 갚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뭐가 무슨 인격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들, 그 박사, 교수, 학자, 도인, 승려, 각 종교 성직자들 수준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다 자기가 해석이 옳다고 할 것이죠. 이게 얼마 만난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가을지자 뜻을 모르니까 이따위로 해석하는 거예요. 토를 하나 딱 한 토를 달 줄 몰라가지고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해석하기 전에 오도라고 할 때 이 오도라고 할 때 이 나오자는 무슨 뜻입니까? 나자고 어떻게 달라요? 난데 다섯에 입이 5개가 붙어 있어. 왜 그래요? 내가 입 하나면 되는데 왜 5개나 입이 붙어 있어? 입이 5개인 것이 나랍니다. 자기랍니다. 이거 말이에요. 법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법칙 때문에 이 글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내 나오자가. 무슨 법칙? 내 입의 법칙. 그러면 5개 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와 불과 분리로 연결된 입이 5개가 있어. 내 입, 어머니 입, 아버지 입, 배우자 입, 자식 입이요. 아니요? 그건 아니란다면 그건 그 이상 표현할 필요가 없어. 두 번째, 하늘에 대한 입, 땅에 대한 입, 사람에 대한 입, 자연에 대한 입,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입이 5개이면서 내 입이요. 이 2가지 입을 떠나서는 죽을 때까지 입숨 딱 떨어지는 순간까지 떨어져 살 수 없어. 이 글자 생긴 이후 최초로 풍칠 스님이 깨달아서 인류에게 이바지하는 거야.
여기다 대고 아니라고 토를 달아? 아가, 죽비도 입이 두 개다. 감히 척 깨닫지 못할지언정 토를 달아? 멍청해가지고. 나라는 존재는 5개 입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신령하고 위대한 존재예요. 전상천하에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할 것 없이 만물 중에 가장 신령스럽고 영유하고 영령하고 영특한 능력을 가진 우두머리가 되는 우리 인간 각자요.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설사 바보 천치라도 위대한 인간이야. 생명이 있는 건 한. 인간 외에는 말할 수 있는 입이 없어. 소리밖에 못해. 이 다섯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다섯 오자가 이제 무슨 변했을 것 같습니까? 겸허하게 배우시고 들으셔야 돼요. 다섯 오자가 정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이거 무슨 변했을 것 같아요? 요 한일자 요 한일 변했을 것 같지? 아니면 입구 변했을 것 같지 않아요? 놀랍게도 두이변에 있다. 두이변에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 다섯 오자가 어째서 그러냐? 손가락 5개를 가리켜서 5개의 손가락이 각자 제 위치에 갖춰져 다 성립되었다는 뜻이다. 다 섰다 이 말이야. 다 서서 다시 꿈을 쳐지면은 열이 되는 것이야. 다섯이 없어서는 우주 삼라만상의 기본 숫자는 다섯이요. 다 섰어 다 지 기능을 한다. 왜 이 두이변이냐? 왜 이 두이변에 있느냐? 엄지와 검지 요 사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이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과 양을 갖춘 도리 법칙에 의해서 길고 짧고 크고 작고 넓고 좁으면서 이 더비와 이 더비는 다르잖아요. 제각기 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음은 손가락 안에 5개의 지문을 가지고 있고 양은 겉에 있으면서 손톱을 가지고 있다. 또 음은 부드러움으로 인하여 10,000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고 손톱은 그 강함으로 그 강고한 것이 천지를 개력할 기능을 갖추고 있다. 화성을 가고 지금 어디를 가고 토성을 가고 금성을 가고 하는 모든 이 우주 개발이 이 5개의 손가락으로 가능한 것이야. 그래서 다섯이란 다 세웠다, 완성되었다는 뜻이다. 두이변에 있으면 음과 양으로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데 엄지로 시작해서 새끼로 끝나고 다시 쥐고 펴고 구부리고 세우고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섯은 음과 양이 엇갈리고 엇걸려서 잘 들으세요. 이 두이변에 엇갈리고 엇걸려서 이게 다섯 오자 정식으로 쓴 글자예요. 이렇게도 쓰지만은 원칙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엇걸리고 엇갈려서 그러한 수요를 나타내요.
다섯을 또 이렇게 뒀습니다. 이렇게 X자 하는 것도 다섯이에요.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다섯 오자예요. 엇갈리는 모양으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조화로 이루고 어울리는 법칙, 원리, 이치, 도리, 진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다섯이요. 집어넣어주고 뭘 하나 하는 것도 전부 엇갈리고 다섯으로부터 조화가 이루어진다. 화성에 가는 그 로봇들 그거 보세요. 다 다섯 원리 이용해서 활용해서 응용해서 다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용에 이르기를 천하제 달도를 오라고 한다. 천하제 달도를 다섯이라고 한다. 중용에 이런 것을 외워놓으면 좋아요. 그 어줍지 않는 영어 그 단어 그 몇 마디 가지고 지성인척 할 거 없어. 영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위대한 말이 원래 법칙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응? 내 말을 자꾸 곡해하고 오해하면은 그건 미천한 사람이요. 겸허하게 확실하게 눈이 떠져야지. 천하의 도를 통달한 도를 통달하면은 그런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오라고 한다. 달통한 도를 달통을 해. 그것을 오로부터 나온다. 하늘, 땅, 사람, 자연, 자기가 믿는 신의 우주 법칙, 만유, 삼나, 만상의 법칙 원리가 전부 다 오로부터 다섯의 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또 사람 인변에 이렇게도 또 쓰고 사람은 다섯의 도리를 알고 살기 때문이다. 인간 외에 누가 이 다섯 도리를 알아요? 사자가 알아요. 무슨 원숭이 새끼가 알아요. 주새끼가 알아. 뭐 누가 알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 나오절을 아시면은 오도 일이관지다. 나의 도는 하나로서 꿰뚫었다. 그런 어줍지 않는 소리를 공자님이 하셨어? 택도 없는 소리요. 지금까지 나의 도는 오도는 하나로서 꿰뚫는다. 택도 없는 소리야. 공자 죽이는 소리야. 하나는 뭐야? 초질고 난다? 그다냐 어설픈 소리가 아니야. 그럼 뭐요? 나는 도 하나로서 관지하는 거야. 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에 깨닫지 못하면은
나는 도 하나로서 꿰뚫어. 도에서 하나가 나왔지 하나에서 도가 나온 게 아니야. 만일에 이걸 한국 사람이 아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이 했다면은 천하팔가 뒤집혀져. 인류 사상을 다시 써야 돼. 도에 대해서는 도덕 강해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관지라는 말까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넘어가고요. 나는 도 하나로서 관통하되 어떻게 한다? 다 맞게 이 바지 공헌하는 것이다. 한눈 확 깨달아 버려요. 이거 한 구절만 깨달아도 인격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도 일이 관지. 나는 도 하나로서 오도는 오는 도 하나로서 관통하되, 관통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관통을 하되 어떻게 관통을 해야 돼? 다 맞게. 왜? 갈기자가 맞을 적자야. 이 차이를 모르면 절대 알 수 없어. 다 맞게 하되 이바지하는 거야. 공헌하는 것이야. 요 뚫을 관자가 관통해서 섬기고 모시고 받들고 그 차해가 요 관뚫을 관자의 차해가 힐한자여. 순백하게 해서 활을 쏘는데 저 관역에 그것이 순백하지, 정확하고 순결하지, 그 잡것이 거기 있나? 관역판이? 목표물이? 그것이 순백하게 해서, 그 관역판이 순백하게 해서, 그 관역판이 순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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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 관역판이 순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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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 관
지자는 요 갈지자는 맞을 지자 뜻으로 적법하고 적응하고 적절하고 적중하고 마침내는 저고한다. 저고 깨달아야 되는 거야. 깨닫게 우쳐서 깨닫게 깨치게 한다는 뜻이야. 지자의 갈지자의 자해는 가지지자인데 천간지지는 다 맞게끔 되어 있다. 기존의 해석과 내 이 해석이 비교를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인식의 변환이 되시고 대학행문 제4절과 연결을 해보면은 고예고자와 고지란 말이 지난번에 몇 강의 전에 말씀을 했죠. 대학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고 대학의 도를 밝고 밝게 명명백백하게 해서 그 덕을 천하에 펼치고자 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요. 기존의 해석처럼 공자님의 도는 하나로 껴져 있다고 하면은 그 하나는 무엇이냐 이 말이야. 도와 하나가 분리되어 가지고 진리가 아니야. 어설픈 소리야. 글자 뜻이나 겨우 알고 하는 소리야. 나는 공자님은 도 하나로서 일이 관통하되 순백하게 해서 순결하게 해서 사무사의 경지가 순백의 경지야. 활을 쏘고 총을 쏘고 올림픽에서 나가서 하고 할 때 적군을 죽일지라도 그게 정확하게 보여야 되지. 거기에 잡된 생각이 번뇌 망상이 눈 꿈벅하는 순간 일어나면은 빗나가는 거거든. 도 하늘에서 관통하되 순백하게 순박하게 순수하게 해서 맞게 입어자는 것이다. 이 강해법은 불기 2566년 서기 2022년 양력 8월 27일 음력 이민년 8월 초하루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37 설봉산 하나 아래 제 도량이 3평짜리 내 방이 설봉산 입구에 있어요. 해심사 그 법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그것도 띄어냈어요. 풍월 풍칠 스님이 역해한 것을 서기 2022년 10월 4일 낮 12시 30분부터 첫 강의를 시작해서 서기 2023년 5월 23일 낮 지금 몇 시인지 한 시 5분 되어 가네요. 낮이 아니고 1시 5분에 제34강을 강해로 마감함에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한국불교 설리연구원 스튜디오 관장이신 개미양 철학 박사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 강의를 시청하시고 보실 모든 분들께 인류를 위하여 봉헌하는 것이니 인류 행복과 세계 평화가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의 서투른 언어 표현, 또 과기관 그런 표현, 육두문자 그런 것은 제 본의가 아니고 표현상 그런 과기관 것들은 적어도 대학 강의를 첫 강의부터 검토를 하셨다면 충분히 용납하고 용서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잘못했다면 그 모든 허물은 제 자신에게 돌려주시고 모두 건강 행복 부귀영화 만사 형통
스바하 차타일시 성불하여 치다.